네, 두 개나 날려먹고 지금 세 개째. 목도 아픈데 종일 말 많이 하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또 방송 찍고 목 아픈데 또 이러고 있네요. 화탁지. 아, 저도 정말 저를 못 말리겠어요. 제가 일반 수다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혼자 명리 얘기 또는 여러 사람들하고 명리 얘기 또 상담하다고 그런 얘기는 이렇게 재밌죠? 제가 재미없으면 뭔가를 배우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네 재미가 없으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암기 과목을 제일 싫어했어요. 무조건 외우는 거 제일 싫어하고 음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오늘 인연법 2개 올려드렸는데 이제 내일 마저 올려드리도록 노력은 하겠고요. 그 목일간이 제일 늦게 올라가겠지만 아까 의기 충만했는데 지금 2번이나 그거 해서 근데 좋아요. 혼자 방송 찍고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도 제가 편하게 세팅해 놓은 자리에서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고 뭐 좀 틀리면 어때요? 세상에 인간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 맞다 틀리다가 어딨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고 있어요. 편하게 하니까 표정이나 말이나 좀 더 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랑 생각이나 어떤 코드가 맞으시는 분이 제 명리 방송을 보는 거겠고 인간을 어떻게 뭐 이때는 이럴 것이야 100점을 100% 맞다 틀리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럴 가능성의 여지를 두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명리의 바른 해석이고요.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철학자 얘기와 그 다음에 가끔 영어를 섞어서 하는 새로운 시도인데 저는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학문과 어떤 그런 거는 다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보는 게 인간이 발견한 거고, 뭐 수학은 원래 있었는데 인간이 발견한 거고, 다른 것도 있었는데 인간이 발견한 거라 인간이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어쨌든 인간 머리에서 나오게 된 모든 건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인 거죠. 근데 인문학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게 데카르트처럼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가서 인간이 최고의 그거니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과의 어떤 이 자연을 등한시하는 거기에서 비롯된 인본주의, 인간 중심 사상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자연과 같이 가야 되는 자연 안에서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바탁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명리는 정말 하나의 인문학. 근데 거기다가 제가 옛날에 제 방송 중에 미래 예측의 원리, 저는 아직도 그게 되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양자 물리학이 그 어떤 미래 그거를 이렇게 그거 하는 거를 근데 양자 물리학에 되게 비슷해요. 진짜 양자 물리학으로 노벨 상 과학상 받으신 분 책 이 그 중간에 한 부분을 보면 그게 진짜 명리 그거랑 되게 많이 비슷해요. 한 사람이 언제 아프고 누구를 만나고 이게 그 사람의 유전자를 이렇게 하면은 알 수 있다. 제가 그 미래 예측의 원리라고 그 동영상 올린 거. 우주는 어떤 기제로 돌아가요. 저도 제 나름의 기제로 이제 오행의 어떤 그걸로 돌아가고 있고 우주. 그러니까 이 기제를 알면 제가 이렇게 돌아서 이때는 여기랑 충돌하고 여기랑 이렇게 되고 여기랑 되고 그러니까 다 나온다는 거죠. 양자 물리학에서는. 근데 그게 그렇게 가는 궤적을 좀 미리 알 수 있는 게 동양에서는 명리학인 거예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저의 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학술적으로 뭔가 입증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뭐, 과학이나 아직 여러 가지 그거에서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느낌이라는 거 있죠, 사람한테. 근데 저는
아, 이렇게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 명리라는 게 있구나. 달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이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때는 뭐가 있는데, 근데 저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 도는데, 이게 두 개가 어느 순간에, 예, 이게 있는데, 이게 오행과 충과 합과 이렇게 되면서, 아, 이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제가 좀 이게 아직 안 돼서 그렇지. 아, 화탁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한 인간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사람하고 인연이 되는 어떤 사람과의 이것도 분명히 어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쪽에 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서 평생 이렇게 이런 평행도 있고요. 한 번은 만나서 이렇게 스쳐가는 어떤 그것도 있고요. 이렇게 만나서 같이 가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자꾸 뭐 제가 뭐 사람들의 그거를 끌기 위해서 뭐 인연법 그게 아니라 진짜 명리 공부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큼이나 거의 2년 안에서 살아요. 사람은 수많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성 남녀간 이렇게 국한 좀 시키다 보면 자꾸 연애 뭐 이렇게 되지만 거의 사람의 일생은 네, 2년에 시작해서 2년에 끝나고요.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먹고 뭐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랑이라는 거 그거를 빼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제가 아는 지인분은 연세도 꽤 되시고요. 60 넘으셨고 와이프도 있으세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근데도 그분이 술을 드시면 한 번씩 사람 인생에서 이 남녀 뭐지 뭐라 그랬더라? 인생은 죽을 때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남녀의 애정 문제 요거에 벗어나지 못한다. 음, 맞지 않나요? 물론 아이고 저는 지긋지긋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 사주 자체에 이성을 귀찮아하고 그다음에 별로 관심 없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간의 삶에서 그 애정 문제 그게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인간은 외롭고 혼자 살 수는 없는데 그게 동성이 줄 수 있는 것과 이성이 줄 수 있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서 내가 노인인데 할아버지가 멋있을까? 할머니가 이쁠까? 네, 물론 솔직히 말하면 젊은 조금 더 젊은 사람이 더 외적으로는 좋겠지만 또 너무 본인하고 동떨어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공감의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정신하고도 맞아야 되고 또 다른 감정적인 것도 맞아야 되지만 이 공감할 수 있는 그게 있다라는 거 그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동시대의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을 또 초이스 할 그게 없잖아요. 자, 본인 눈에 아무리 어리고 젊은 여자가 좋아도 그 여자가 본인을 안 좋아하는데 어쩌겠어요.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죠. 네. 어쨌든, 아, 이제 열이 나면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슬슬 열이 나면. 화탁지, 제가 오늘 진짜 오버하네요, 정말. 그래도 저는 좀 뭔가 활기 있고 바쁘고 이런 게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요즘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괜히 마음도 스산하고 늘 겨울마다 느껴지는 불안. 그러니까 제가 수가 구신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불을 끼고 있어서 그 불이 꺼지는 거에 불안인지 저는 제가 바쁘고 아무것도 내가 오늘 뭐 하지 이런 거 생각 않고 계속 일에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좀 여유 있는 시간도 즐기기는 합니다. 며칠 전에 또 산에 갔다 왔고요. 산에 갔다 와서 그 좋은 기운을 받았더니 밤에 잘 때 꿈을 안 꾸는 건 아니었는데 잠을 자면서도 너무 편안한 기운이었어요. 산에서 주는 좋은 기운 때문에. 근데 뭔 얘기했더라? 네. 어, 어, 어. 바빠서 내가 이제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을 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쉬는 것도 좋은데, 이 한 번씩 쉴 때 너무 처져버리면 이게 오래되면 또 우울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쁘면 쉬고 싶지만 이 쉬는 게 너무 오래되면 저는 또 병이 생겨요. 이게 참 편할 팔자는 아닌데, 이제 운때가 바뀌면 제가
어, 6대운인데 아마 26 그 대운쯤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을 프리랜서로 이제 번역 일을 하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지금이 47이니까 26에서 36, 20년은 거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번역하고 강의하고 또 네. 집에서 퍼지게 이게 물론 번역하던 시절에는 비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을 막 쉬면 그때 막 아파요. 그러니까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게 확 밀려왔을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긴장을 할 때는 안 아파요. 저는 아프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아프려고 해요. 정신이 긴장을 하게 그러다가 쉬면 확 아파버리더라고요. 아, 하여튼 엄청나게 그거 했는데 저도 좀 이제 이 대운 끝나고 30년 일하고 나면 저도 좀 한량으로 살고 싶습니다. 한량처럼. 이 대운이 10년, 57 때는 그래도 되잖아요. 아, 참. 다 채우는구나, 일할 시기를. 30년 일하고 한량으로 사는 그날을 위해서. 화탁지. 그 전에 뭔가 하나는 아니 제가 뭐 저번에 운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 뭐 재성 쪽 그쪽으로 늘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뭔가 결과를 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지켜야 되고. 근데 인생 살면서 저의 그 목표가 이제 제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서양 철학하고 접점 만들면서 새로운 명리학의 어떤 그거를 학술적으로 그런 틀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갖고 오는 게 서양 학문가의 이제 그건 거죠. 동서양의 그거면서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정통 학문은 정통 학문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도 약간 에세이 같은 거 명리와 심리를 그거 한 에세이 고전 명리는 기존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그 분야까지 그거 하기는 그러기도 싫어요 사실은. 그렇게 그거 한들 그게 맞지 않다라는 사례를 제가 많이 몇십 년 공부하신 분이 저기 명리 방송하면서 이럴 때 되니까 양자로 들어간다 그래서 요즘 양자가 못 살던 시대에는 입양이 그거 양자가지만 요즘 양자로 드리는 어떤 그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바뀌어야 돼요. 그 시대에 통용됐던 게 지금도 통용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인연법에서 요즘은 여자분들도요, 식재 들어올 때, 남자분이 식신 생계 들어올 때 그거 하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식신과 재성 들어올 때 연하 만나요. 그리고 능력 있는 여자들이 연하 만나고, 남자의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저는, 학문도 변해야 지 어떻게 학문이 인간을 못 따라갑니까? 시대를 못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고전 명리 쪽에 그거보다 네, 조금 가볍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생활 속에 명리학의 학문으로서 자리 잡아서 조금 더 지혜롭게 저희 어머니가 70 네, 70 넘으셨는데 이번에 이제 추석 때 가서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족들의,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누구, 우리 집에서 제일 애기 같은 사람 누구,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엄마가 잘 맞추시는 거예요. 이제 올케가, 제 방송을 엄마가 많이 보니까, 어머니 그래서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엄마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지혜라는 게 생기잖아요. 사람을 보는 그것도 생기고,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사주 보신 분들도 60 정도 되신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본인의 어떤 힘들게 살아온 말씀을 하시면서, 어,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는 좋은 때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운때도 좋아지시긴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선생님이 그런 남편을 만나시고 그런 부모를 만나시는 것도 선생님이 자처한 건 아니, 선생님 잘못은 아닌데, 선생님 사주가 그렇게 생긴 구조입니다. 그랬더니 제 탓이네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100% 선생님 탓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죠. 저도 제 남편을 만난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명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보고 빨리 본인도 명리를 했더라면, 그러니까 그분도 계속 마음 공부하시고 절에 다니시고 하셨는데, 저도
다행인 게 제가 네, 저는 조금 더 먼저 알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제가 제 인생을 지혜롭게 그리고 무조건 뭐 기독 천주교에 가면 네타시오 네타시오 있어요. 저도 옛날에 성당 다녀봐서 아는데 세 번이래요. 네타시오 네타시오 네타시오. 아씨 뭐 네. 과격한 거 죄송합니다. 아, 뭐가 내 탓이오냐는 거죠. 뭐가 무조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면 내 탓해요? 근데 명리는 왜 그런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명식으로 나왔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는 진짜 죽어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 명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 탓을 해본들 뭐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명리를 배우는 게 이게 사람들이 인생을 알면서 뭐 내려놓기 내려놓기 뭘 알아야 내려놓지. 그러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어떤 그런 말들이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은 너무 주입식이라는 거지. 내려놔라. 아, 뭘, 왜? 네 탓이다. 아, 왜? 그거에 대한 답은 정말 명리가 확실하게 줍니다. 아, 인천법 얘기하다가 죄송해요. 제가 오늘 목이 너무 아파서 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시간에 너무 여러분들하고 대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술방 때만 이런 말씀 드리지만 광고 너무 스킵하지 마세요. 조금은 봐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화탁지. 제가 업앤다운이 잘 된단 말이에요, 감정에.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내일은 또 목표가 생기고 내년 초 안으로 글 써서 책 내고 싶다 막 이러다가도 다음날 눈을 딱 떴을 때 기분이 확 다운되고 아침에 차가운 그게 싹 되고 혹시 막 비라도 내리고 눈이라도 내리면 밖에 너무 나가기 싫다. 그러고 나면 이제 집에 있고 싶고 그러니까 밖에 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샵이 딱 있어서 그거를 일상으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너무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고 우울해져요. 근데 순간순간 약간 불안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늘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서. 또 무슨 일이 이건 어떻게 하지? 그 불안을 많이 깨준 게 이 공부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저랑 성격이 너무 다르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처음 해보고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왜 저렇게 여유롭지? 근데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여유로워지는데 전 되게 긍정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전 늘 불안하게 살아서. 그래서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의 운대가 좋으신 분들은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참 요즘 감사해요. 네. 제가 매일매일 보는 분들이 너무 저를 이완시켜주고 좋으신 분들이라 그래서 저의 취미생활도 원래 저는 모음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지금 취미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가고 이제 걷고 뭐 이런 취미 활동으로 바뀌었죠.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 혼자라면 못했을 텐데. 그래서 좋으신 분들을 옆에 많이 두세요. 그게 꼭 남자, 여자, 이런 이성이 아니라도 같은 동성끼리라도 좋으신 분들을 옆에 두셔서 서로 에너지를 받으세요. 또 너무 느긋하신 분들은 저를 보면서 좀 약간 긴장을 하실 거예요. 이게 서로서로의 외민이에요. 저까지 느긋했으면 셋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근데 두 분은 느긋하고 저는 좀 급해요. 그래서 서로서 영향을 받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이게 사람들 간의 기회 교류기도 하고요. 서양의 그 심리학 그런 연구 그런 거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써놓은 게 뭐냐면 사람은 벽돌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그냥 두는 벽돌이 아니라 세포로 비유해요. 세포들은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얇은 막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게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고 그게 거미줄에 비유할 수 있고 또 나비 효과기도 하고 인드라망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드라망이에요.
그게 또 오행에, 그러니까 수가 많은 사람은, 화를 많은 사람은 따뜻하게 이렇게 그거 하고, 나도 차가운데 저쪽에 차가우면 서로 안 끌리고, 이게 모든 게 다 오행의 작용이기도 하고요. 우주의, 어떤, 어, 원리입니다. 제 얘기가 맹랑하다고 하시는, 혹시 이 방송 보시고 제 얘기가 그거 하다 그러면 외국 논문을 찾아보세요. 인간의 관계를 세포에 비유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벽돌처럼 서로 딱 칸만 유지하고 맞붙어 있는데 주고받는 게 아니라 네. 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약간 이런 유기 그런 거다라고. 아니, 당구공에 비유했나? 죄송해요. 또 어디서 그걸 보고 당구공 한 명이 탁 치면 여기서 반응이 와서 서로 이렇게 하는 약간 당구공에 비유한. 아, 맞아요. 빌리아드라고. 맞아요. 당구공에. 죄송해요. 지금 정신 상태 메롱이라. 어쨌든 그런 숱한 논문들이 있어요. 어. 진짜 명리는 과학적이면서 우주의 어떤 그런 그 기운을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명리를 약간의 그렇게 치부하는 저희 아유, 나중에 이 명리가 아주 보편적인 그게 되면은 그거 어쩌려고. 어, 진짜 몇 년만 지나보세요. 명리에 이거를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분이 무식하다 소리를 듣는 세상이 옵니다. 네. 그리고 명리를 미신처럼 만들어버린 그 약간 공부가 부족하신 명리하시는 분들의 책임도 있어요. 그리고 무당 분들. 네. 무속인들. 무속이 명리는 아니에요. 네. 근데 명리와 무속을 헷갈리게 해버린 그런 분들의 그것도 있고, 저는, 예, 명리가 언제 그거 됐는지를 역사적으로 보다 보면 이 조선시대까지 그거 하다가 일제시대 때인가? 이거를 아예, 하여튼, 그거를 다. 물론,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안 좋은 게 많이 보이고, 딱 봤을 때도, 아, 이게 보여버리는 거, 그런 걸 보다 보면 저도 비관적이기는 해요. 건강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그런 걸 보여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청기누설 같은 거죠. 그래서 약간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진짜 힘드신 분들의 사주를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저도 참 근데 이 학문이 제가 안 한다고 한들 이 학문이 이미 보편화돼 있는데 안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 공부를 하는 한 이 분들에게 이걸 긍정적으로 조금은 완화되게 이제 나쁜 것도 조금은 완충작용을 통해서 덜 힘들게 들어올 수 있고 그걸 겪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그거 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기른다든가 그거를 내가 드리고 싶다라는 거지. 제가 명리가 무서워서 안 한다고 명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지는 않아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조금은 학문적으로 서양 측면적인 그러니까 현상은 바꿀 수 없으면 내 인식을 바꾸는 쪽으로 그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의 이런 노력을 좀, 알아주시는 분들이, 예, 꽤 많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어,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세요. 어머나, 뭐 같다. 제가 몇 년 안에, 네, 명리학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학문에, 어, 어머, 재수없어. 인간을 생각하는 학문으로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명리든 하는 그런 쪽에 하나의 획을 긋고 싶어요. 설마 10년 안에 못할까요? 어, 그 뒤로는 좀 놉시다. 글도 좀, 예. 글쎄요, 그 뒤로 글을 쓸까? 네, 글은 좀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정말 쓰고 싶은 거는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 쓰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차라리 명리 공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시나리오의 플롯을 잡는 것도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어쨌든 네 제가 상담을 하고 그럴수록 저는
더 많이 이 느낌이 강해요. 아, 나랑, 나와 통화하고 나랑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본인의 인생을 요만큼은 나를 통해서 바꿀 수 없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정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저랑 통화나 저랑 상담을 하면서 본인들에게 제 말이 진심으로 다가오고 저랑 말을 하면서도 아, 내가 바뀌어야겠다. 저 선생님 말이 어느 정도 나는 진심으로 들린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고 저의 어떤 말이나 그분을 위하는 어떤 조언이 그분에게 어떤 힐링이나 이런 걸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네. 그거를 되게 많이 바라고 있어요. 제가 꼭 어떻게 정말 사주를 아주 잘 보는 명 어떤 그런 거보다는 네, 멘토 그리고 뭐 조금은 제가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그런 명리학자,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 네, 그냥 저는 통틀어서 인간을 연구하는 인문학자로 남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명리만 공부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직도 철학도 공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타로도 요즘은 재밌고요. 명리는 물론 이제 뭐 양자물리학도 사실은 조금 더 쉽게 나온 거면 하고 싶고 문학, 철학, 영화 뭐 이런 거 다 관심이 많아요. 인간이 개입된 거는 다 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화탁지가 되고 싶습니다. 저 열이 조금씩 나서 오늘은 그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조만간 또 술방 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